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개별 주가의 종가를 수집해서 이렇게 기간별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생성해 주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숫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만 봤을 때는 어떤 숫자가 높고 낮은지 를 비교해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한글 폰트 설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플 고딕으로, 그 다음에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맑은 고딕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글 콜라보레이토리 통해서 실습하시는 분들은 이 코드, 이 함수를 그대로 실행을 해주시면은 폰트를 설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구글 콜라보레이토리 사용하고 계시다 하시게 되면 꼭 런타임 재시작하는 거 잊지 않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각화를 위한 폰트 설정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위에 있는 폰트 get 폰트 패밀리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제 시스템에 맞는 시스템 폰트를 출력을 해주게 돼요. 일단 맥일 때는 기본적으로 애플 고딕을, 윈도우일 때는 맑은 고딕을 설정을 해주도록 이제 if문 조건문으로 작성을 해 두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각화를 위한 폰트 설정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임포트 매플랄립을 통해서 이제 폰트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매플랄립에 파이플롯을 as plt로 불러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불러온 이 get 폰트 패밀리를 이 폰트 패밀리라는 변수에다가 할당해서 재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폰트 설정은 위에서 불러온 파이플롯의 plt를 가지고 와서요. plt의 rc라는 속성에서 폰트하고 패밀리는 위에서 지정한 폰트 패밀리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실행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폰트 잘 동작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1, 3, 5, 7, 9라는 리스트 하나를 만들도록 하고요. 이 리스트를 판다스의 시리즈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럼 판다스의 시리즈 형태가 되고 여기에서 점 플롯하게 되면 시각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 타이틀은 한글 폰트 하고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한글 폰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워닝 메시지가 뜨게 돼요. 그래서 한글 폰트가 이렇게 깨지게 되는데요. 그럼 위에서 이 폰트 설정 실행해주고 다시 실행해 보게 되면은 한글 폰트 잘 설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구글 콜라보레이토리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런타임 재시작하시고 이 코드 다시 실행하셔야지만 이 한글 폰트 깨지는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콜랩 쓰시는 분들은 런타임 재시작 꼭 잊지 말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폰트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7에다가 마이너스 값 넣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깨져서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폰트 깨지는 문제는 plt.rc에 엑시스에 유니코드 언더바 마이너스는 false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폰트 깨지는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lt의 style.use 하게 되면은 다양한 스타일 쓸 수 있는데 저는 ggplot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ggplot 스타일로 이렇게 격자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 색상도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다양한 그 스타일 설정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링크 참고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스타일 지정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클래식이라든지 뭐 패스트,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쓴 ggplot이라든지 그레이스케일, 시본 이렇게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데 그레이스케일로 한번 스타일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레이스케일로 그려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본 스타일로 쓰고 싶다 하게 되면은 시본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본 스타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시본 스타일 지정했을 때 폰트를 이렇게 다시 설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ggplot 스타일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한글 폰트에 깨지지 않고 잘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 레티나 디스플레이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from ipython에 .display에 import set하고 탭키 누르게 되면은 set 매플랄립 close하고 포매츠인데 포매츠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플랄립 포매츠에 레티나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약간 폰트를 선명하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티나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뿌옇게 보여요.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레티나 설정은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모니터에서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레티나 설정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쉽게도 이 설정을 했는데도 글씨가 폰트의 선명함이 차이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위한 폰트 설정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 종목 한 번에 시각화할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제 여러 종목 한 번에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 전체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이렇게 여러 개의 종목에 대한 종가 정보가 있는데요. 한 번에 플롯을 통해서 시각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2020년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의 종가를 기준으로 이제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기울기가 잘 표현이 되고 어떤 그래프는 이제 스케일 차이 때문에 기울기 표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너무 여러 개의 종목이 있으니까 한 2개의 종목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F하고 일부 종목만 가지고 오는데 이때 삼성전자하고 LG화학만 비교를 해볼 텐데, 그냥 이렇게 스트링 형태로 2개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키밸류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실행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키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인덱싱 해올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통해서 인덱싱을 해오셔야 돼요. 삼성전자와 LG화학 2개 종목에 대한 종가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이 2개 종목에 대한 종가를 플롯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LG화학의 스케일이 달라서 그래프의 이제 기울기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삼성전자, LG화학의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세컨더리 Y를 사용을 해서 이 오른쪽 축에는 LG화학을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왼쪽에는 삼성전자의 주가, 오른쪽에는 LG화학의 주가에 대한 수치를 표현을 해주도록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축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서로 다른 스케일의 값이더라도 기울기 값을 조금 비교해 보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판다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세컨더리 Y를 통해서 두 주가의 기울기 값을 통해서 값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에 대한 값을 비교해 보기가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인 수익률, 삼성전자하고 LG화학하고 2020년 1월 초를 기준으로 12월 말에 어느 정도 수익률이 되는지, 그리고 날짜별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되는지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기간별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가격마다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기준으로 첫날을 0으로 맞추고 나머지 날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에 대한 값을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보통 이렇게 스케일이 다른 값에 스케일을 조정을 해줄 때 표준화와 정규화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할 때 이런 값의 크기, 스케일이 많이 차이가 날 때 표준화와 정규화를 하게 되는데, 표준화는 보통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변환을 하게 되고, 정규화는 데이터의 상대적인 크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0에서 1 값으로 변환을 하는 걸 보통 정규화라고 하게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첫날을 기준으로 이제 상대적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DF하고 다시 LG화학하고 삼성전자만 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LG화학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만 따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데이터를 DF2에다가 담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DF2에 출력해보면 LG화학과 삼성전자 2개의 주가에 대한 종가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2개의 종가에 대한 첫 번째 날의 값을 가지고 오려면 ILOC 0 하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 날짜 행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1월 2일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LG화학과 삼성전자의 종가 1월 2일의 종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 첫날 값으로 이제 다 각각 개별 날짜의 종가를 첫날 값을 기준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날에 비해서 이제 1월 2일을 1로 봤을 때
1월 3일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약간 빠져서 0.99가 됐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첫날을 0, 그리고 그 다음날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에 대한 비율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값을 DF 플롯에다가 수익률을 담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 담아줬는데요. 그러면 이 수익률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DF 플롯에 플롯 하게 되면은 수익률을 시각화하게 되는데 LG화학과 삼성전자 첫 번째 2020년 첫 번째 이제 거래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LG화학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도 첫날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가서 보게 되면은 2020년 마지막 날 100분위로 보게 되면은 LG화학은 160%, 삼성전자는 46%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파이 플롯의 서브 플롯으로 지금 그렸던 그래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 수익률 그래프하고 위에서 그렸던 이 종가 그래프 따로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 그래프 두 개를 나란히 한번 그려서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plt. 서브 플로츠 하고 이제 서브 플롯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서브 플롯을 어떻게 그리는 건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그렸던 그래프 이렇게 스크롤해서 올라가서 보지 않고 양 옆에다가 두고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서브 플로츠하고 그리는데 Shift 탭 키 누르게 되면은 N 로스, N 칼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이 행이에요. 행은 1개, 칼은 2개 이렇게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행이 하나고 컬럼이 2개인 서브 플롯을 생성해 주게 돼요. 전체적인 바닥은 피겨를 의미하게 되고요. 각각의 개별 이 서브 플롯들을 엑시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피겨에다가 2개의 요 엑시스를 그렸는데요. 그러면은 피겨는 FIG로 봤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는 AX, EX로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로 일단 받도록 하고요. 저희가 위에서 그렸었던 이 삼성전자와 LG화학의 이축 그래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서브 플롯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서브 플롯에 지금 그래프가 안 그려지고 따로 그려졌어요. 왜냐하면은 얘 자리를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X는 엑시스에 0번째에 그려줘 라고 넣게 되면은 이렇게 0번째에 넣어주게 돼요. 그런데 그래프가 약간 찌그러져서 보기가 좋지가 않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컴마하고 피그 사이즈는 한 15,4 이렇게 이제 숫자가 좀 잘 보이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축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와 LG화학의 이 수익률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F 플롯을 그리는데 여기에서도 그냥 그리게 되면은 바깥에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자리에 오게 그려줘 하게 되면은 AX는 엑시스에서 1번째 파이썬의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번째에 그려줘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0번째, 1번째 이렇게 서브 플롯으로 나란히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거는 타이틀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축 그래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축 그래프라고 타이틀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도 타이틀을 지정을 해주는데 수익률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타이틀까지 적어 주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종가를 그대로 이축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파이 플롯의 서브 플롯을 통해서 이제 서브 플롯을 그려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DF 플롯에 있는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으로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점 히스트 하게 되면은 이 두 개 수치 변수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모든 수치 변수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주게 돼요. .hist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 로그가 출력이 되는 게 조금 지저분하기 때문에 h라고 이렇게 아무 변수에나 넣어주게 되면은 로그 출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fig 사이즈는 10,4 정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LG화학하고 삼성전자의 수익률 분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LG화학은 계속 수익률이 높았다. 이 첫 번째 날을 기준으로 수익률이 낮았던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삼성전자 보게 되면은 여기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수익률이 높았던 날도 많이 있는데 수익률이 더 낮았던 날이 삼성전자는 LG화학에 비해서 수익률이 조금 더 낮았던 날들이 조금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 데이터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봤는데 보통 이 히스토그램은 빈도수에 대한 횟수를 이렇게 막대로 그리게 돼요.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수익률에 대한 분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빈스 해서 막대의 개수를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럼 총 250 거래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막대 10개로 나누게 되면은 구간을 10개로 나눠서 이렇게 그리게 된다. 막대를 50개 나누게 되면은 50개로 나눠서 그리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게 되는데 이 빈스에 따라서 이 깡통 몇 개에다가 데이터를 나눠 담을 건지 그래서 그 깡통의 개수는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도수 분포표 그래서 그 도수의 데이터의 빈도수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빈도수를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두 개의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집을 했었던 전체 데이터 프레임 값에 대한 수익률 계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했었던 과정을 그대로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다음 영상 보기 전에 먼저 이 소스 코드에다가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수익률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